보물섬 10일의 예고 알고 보니 이게 서동주가 민들레의 비밀을 알고 있던 이유였어. 아버지의 정체 때문에 나조차 충격받았다고. 서동주, 그 자식을 하나 죽이지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염장선이 말하는 사달이란 바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 이철용이 차덕희 염장선의 말에 꼼짝 못했던 이유는 1조 원에 달하는 나라 사랑 기금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난 회차에서 서동주는 스위스 계좌를 들고 나타나 염장선과 자신을 화해시켜 달라며 대통령을 반쯤 협박했어요. 대통령은 염장선이 절대 척을 지면 안 되는 인물임을 알면서도 서동주가 1조 원의 비자금을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돈 관리는 서동주에게 맡겨. 그를 건들지 마. 만약 서동주가 죽었다면 염장선은 비자금의 비밀 코드를 모른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 염장선은 여전히 대통령을 쥐락펴락했을 겁니다. 염장선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서동주를 죽이지 못한 탓이라고 믿고 그 분노를 허일도에게 폭발시키는 모습입니다. 예고편 초반부터 긴장감이 팽팽하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허일도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대상 그룹을 제가 차지하면 어르신도 굳이 서상무와 함께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 지켜보는 차강천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서동주는 허일도를 보며 마치 우스갯소리를 들은 듯 피식 웃습니다. 지난 엔딩 파트에서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야. 이 약점 잘 활용해 줄게. 또한 지난 회차에서 서동주는 차강천 회장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선우를 차선으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 끝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선우가 대상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인데요. 이 과정에서 약점을 쥐인 허일도는 꼼짝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편 대사에서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이렇게 말하며 의지를 드러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비자금을 서동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염장선은 어쩔 수 없이 서동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허일도가 대상 그룹을 차지해 상속받은 재산을 염장선과 공유한다면 염장선은 비자금이 필요 없어지니 굳이 서동주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죠. 따라서 앞으로 염장선은 허일도가 대상 그룹을 손에 넣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테고 그러기 위해 지선우의 목숨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차덕희가 지영수의 빵집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서동주와 지선우의 돈독한 관계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지영수가 자리를 뜨려 하자 차덕희가 일부러 그녀의 발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차덕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하죠. 서동주 상무 믿고 너무 설치면 두 모자 목숨이지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차덕희 드라마 초반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던 차덕희가 대상 그룹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소용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지영수는 서동주를 만난 뒤 숨겨왔던 욕망을 서서히 드러낸다고 하죠. 그 욕망이란 바로 차강천의 유일한 아들 지선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차덕희와 지영수의 갈등은 주요 갈등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피투성이 얼굴을 한 조양춘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동주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묻죠. 민들레 팀 들어봤어? 염장선한테 확인해봐. 드디어 18화에서 민들레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민들레에 대한 정보는 등장인물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양춘은 국정원의 블랙 요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이던 때 사찰과 도청을 담당했던 민들레 팀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민들레는 누군가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대화를 엿듣는 사찰 도청팀이라는 점. 둘째, 국정원이 안기부였던 시절에 활동했다는 걸 보니 80년대나 90년대에 존재했던 팀이라는 겁니다. 조양춘이 서동주에게 민들레 팀에 대해 염장선한테 확인해봐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염장선이 민들레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염장선은 은퇴 직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했는데 이때 그가 민들레라는 사찰 도청팀을 창설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관리자가 민들레 자료를 확보하려던 중 서동주에게 들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주변을 살피는 관리자, 그리고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서동주의 모습이 교차로 비춰지죠. 이때 청구호가 염장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자가 민들레 자료를 확보하려다 서동주에게 눈치챘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민들레 자료에는 염장선이 관리자에게 확보를 명령할 만큼 중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서동주도 민들레의 존재를 알아채고 관련 정보를 추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앞으로 민들레와 관련된 사건들이 드라마 전개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차강천촌 회장과 서동주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원본을 없애지 못했다고. 차강천촌 회장의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분노.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방금 언급된 민들레 자료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없애지 못했다는 건 그 자료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죠. 이 비밀 역시 앞으로 주요 갈등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젊은 시절의 염장선이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범벅이 된 상대를 내려다보는 그의 차가운 눈빛. 이 장면은 아마도 민들레 조직이 활약하던 80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염장선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 허일도를 붙잡아 동지들의 이름을 붉게 하고 그의 죄책감을 약점으로 삼아 조련한 끝에 대상 그룹의 맞사위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염장선이 폭행하는 인물은 허일도나 그의 동지들, 혹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민들레의 존재 목적은 빨갱이 척결을 명분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모조리 색출해 제거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강렬합니다. 구겨지고 손상된 오래된 사진, 바닥에 눕혀져 제압당한 관리자,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동주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지죠. 이때 관리자가 서동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네 아버지에 대해 아주 잘 아는데. 앞서 언급했듯 관리자도 민들레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서동주의 아버지는 국정원 요원이었거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추측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고편 첫 장면에서 등장한 낡고 오래된 사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그 사진을 핸드폰 속 이미지와 비교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핸드폰 속 사진은 지난 화해에서 강희현의 아버지 강성이 가지고 있던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사진 속 성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허일도, 차덕희, 여순노, 그리고 강성은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함께하며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차덕희, 여순노, 강성, 허일도로 보입니다. 둘째, 낡은 사진을 보면 여순노와 그가 안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사진에서 얼굴을 긁어내는 건 그 대상을 죽일 만큼 증오한다는 의미죠. 즉, 여순노에게는 우호적이지만 차덕희, 강성, 허일도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인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여순노가 안고 있는 아이의 정체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지난 화 회상 장면에서 청구호가 보여준 서동주의 어린 시절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순노가 안고 있는 아이는 바로 서동주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서동주의 아버지는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성보연이 서동주를 기억했던 것도 납득이 가죠. 서동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사였던 염장선의 집에 서동주를 데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염장선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다는 사실을 고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민들레 자료였을 테죠. 과연 서동주의 아버지가 정말 국정원 요원이었는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